신 교수가 알려주는 신비한 근육 세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육학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정리한 근육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근육 시간은 간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쉬운 근육학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흉근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작은 가슴에 있는 근육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이 우리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케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저랑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시점 방향으로 정지점에 움직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늑골 3, 4, 5번이 기시점이고 정지점은 오구돌기입니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5회 돌기 또는 오구돌기라고 부릅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까마귀 5, 주둥이 9. 그래서 1번에는 불이 회자를 넣어서 5회 돌기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쪽에서 신경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각근과 더불어서 견주어서 설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근을 신경의 올감이라 부르면 이 소흉근은 신경의 작은 올감이라고 불리는 아주 별명이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늑골 3, 4, 5번과 오구돌기에 붙어서 상완신경의 흐름의 길목에 있다. 자, 우리가 팔이 저리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팔에 부종이 있거나 팔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의 신경적 요소를 먼저 보게 됩니다. 목 디스크적 요소를 보게 되죠. 목 디스크가 있다. 경추 5번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가 불편하다. 경추 6번에 문제가 있으면 팔꿈치가 불편하다. 그리고 7번은 손목이고 손은 경추 8번이라는 신경적 요소와 흉추 1번에 문제가 오게 되면 손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팔 쪽에 오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은 사각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사각근이라는 것에부터 시작됐고 이 신경의 또 다른 보조적 요소가 사실은 소흉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의 작은 올감이라고 해서 신경적 요소에 눌리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팔이 저려요라고 했을 때 옆으로 섰을 때 한번 올려볼까요? 팔을 올렸더니 저린 게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각근에서 문제가 왔을 확률이 높더라. 그리고 팔을 뒤로 이렇게 뒤로 뺐더니 저린 게 덜합니다. 요거는 소흉근에서 문제가 왔을 확률이 높더랍니다. 그런데 팔을 올리거나 저려도 저린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엑스레이 검사와 MRI 검사를 통해서 목에 디스크가 있는지, 경추증이 있는지, 목의 질환의 통증이 수반되어져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흉근의 증상 중에서 몇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더랍니다. 하나는 심장의 통증적 요소와 심장의 불편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장 체성 반응과 연관되어진다. 자, 장부의 문제가 겉으로 발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의 문제랑 연관될 수 있는 근육을 대표적으로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 한 곳을 더 얘기하면 능형근까지 심장의 문제가 겉으로 발현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흉근은 심장의 문제적 요소가 통증으로 일어나는 내장 체성 반응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늙음통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놨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육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들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뼈는 그대로인데 근육과 인대와 건들이 오그라드는 현상으로 와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이런 현상을 병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인위적으로 늙음통이라는 이름으로 병명을 만들었습니다. 늙음통의 개념으로 팔에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근육에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몸이 시원해지거나 또 혈액순환이 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해서 일어나는 질환을 살펴봤더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혈액이 몸 안에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이 혈액이 밥을 먹게 되면
우리는 위장 쪽으로 혈액이 몰려오게 됩니다. 위장 쪽으로 혈액이 몰려와서 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좀 더 젊었던 어렸던 나이에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식사 후에 급격히 졸리거나 급격히 눈이 감기는 현상이 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혈액이 장부의 기능적 요소와 에너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혈액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눕고 싶다, 잠시 자고 싶다라는 욕구를 해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누워서 잘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자세가 있죠. 누워서 잘 때 왼쪽 면이 닿게 눕느냐, 오른쪽으로 닿을 수 있도록 눕느냐에 따라서 몸의 혈액순환의 차이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왼쪽 면으로 눕게 되면은 복대동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만 위장이 또 편안하게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장의 편안함은 유지가 되지만 심장과 연관되는 심장에 영향을 주는 관상동맥에 영향을 주는 혈액순환이 일부 소흉근을 통해서 압박이 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하시고 나면 소화가 될 때까지 일부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유지시켜 주거나 또 누우려면 될 수 있으면 바로 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식사를 과하게 하고 왼쪽으로 누워서 그 심장을 살려주는 그 혈관인 관상동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이런 질환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는 단어 또는 협심증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겉에 살리는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소흉근이 심장을 살리는 관상동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오구돌기에 연관되어 있어서 팔의 움직임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 소흉근과 연관되고 상완이두근과 연관되고 또 오구완근이라는 근육하고도 연관되는 것이 오구돌기입니다. 사실 상지의 스위치라고 불리는 것이 이 오구돌기입니다. 그래서 지배신경이 내측 흉근신경이라 그래서 경추 8번과 흉추 1번에서 그 작용을 하는 신경적 요소를 가지고 심장과 팔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는 이런 요소를 하죠. 평소에 썼던 호흡근들, 대흉근부터 모든 근육인데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근육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과하게 합니다. 평소에 안 했던 운동을 과하게 되면 다음날 근육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근육의 호흡근을 쓸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기침이 갑자기 심하게 났을 때 횡격막의 울림과 더불어서 오는 기침, 또 과하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옷을 꽉 끼게 입었을 때 호흡이 바뀌는 호흡, 우리는 이런 호흡을 영리호흡이라고 합니다. 영리호흡적 요소와 그다음에 쓰지 않던 호흡들의 기능적 요소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이 호흡이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흉근이 호흡하고도 일부 연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팔의 저림 중에서 크게 얘기하면 손목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질환은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요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랑 연관될 수 있는 이 통증적 요소는 척골신경과 연관됩니다. 손바닥의 감각과 손바닥에 수 있는 카팔 터널 신드롬과 연관되는 질환은 정중신경입니다. 팔로 내려오는 신경이 금피신경과 애과신경 등등 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의 저림과 맥박이 약해지는 증상은 소흉근에서 무언가 압박되어져 있는 질환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을 케어하시는 과정에서 40세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소흉근을 풀어주고 팔을 벌려서 소흉근의 스트레칭과 더불어 운동성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흉근을 이해한다는 것은 팔의 움직임과 호흡과 심장의 혈액순환과 연관될 수 있다는 세 가지의 테마를 절대 잊지 마시고 팔의 저림과 팔의 부종과 팔의 통증과도 연관되어진다는 것, 신경의 작은 올감이라 불린다는 것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몇 가지 정리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배신경은 내측 흉근신경, 그리고 기시점은 늑골 3, 4, 5번이고 정지점이 오구돌기다. 오구돌기에서 늑골 방향. 자, 기시와 정지점입니다. 기시점, 정지점에서 기시점으로 방향이 움직인다는 것이 틀립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근육은 정지점에서 기시점으로 움직인다. 다시 얘기해서 오구돌기에서 늑골 3, 4, 5번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원래 근육의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특징은 신경의 작은 올감이 부종, 신경과 통증과 연관되어진다. 그리고 심근경색과 심장의 내장 체성 반응과도 연관되어진다. 늙음통과 연관되어진다. 호흡을 보조해주는 근육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저림과 맥박이 약한 거랑도 연관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는 소흉근의 특징적 요소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소흉근과 대흉근과 심장의 기능과 상재 요소에서 중요하고요. 잊지 말고요. 오구돌기라는 특징적 요소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돌기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심장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보조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소흉근입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